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번 영상은 지난 3월 28일 목요일에 치러진 고2, 고3 모의고사 국어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고2, 고3 모의고사를 한 번에 분석했고, 고2 모의고사만을 건드릴 수 없었던 건 고2보다는 고3이 이제 올해 수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함께 건드렸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능 국어의 방향과 동시에 그에 맞춰서 고2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2 국어 공부의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 영상의 제목이 월등한 결과의 국어인데, 이제 저희가 산모를 보고 나서 실제로 지금 수업을 듣는 수능 올인반 친구들의 점수 취합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점수를 취합한 결과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86점, 84점, 82점. 이 점수대가 한 반에서 쏟아져요, 어머니. 일단 이번 1컷이 77점이라는 걸 감안하면 77점을 굉장히 월등하게 상회하는 점수죠. 86점을 받은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화난 얼굴로 뭐라 그랬냐면, 쌤, 저 처음으로 99%라는 백분율을 받아봐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갔어요. 저희가 물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고2의 3월 모고를 너무 어렵게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월등한 결과물이 나왔죠.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있을 수 있었는지,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함께 포인트로 맞춰서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 월등한 결과가 어렵게 수업을 시킨 놀라운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렵게 수업을 시켰다는 것에 포인트를 좀 맞춰서 보시면, 일단 저희 처음에 수능 올인반은 컨셉을 어떻게 잡고 시작을 했냐면, 고3 난도로 고2를 가르칠 수 있으면 고2들은 고3처럼 공부할 것이다 라는 컨셉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컨셉을 잡은 이유에는 수능에 대한 이제 약간 이해가 기본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수능 국어가 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친절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동시에 수능 국어가 야생인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이들은 80분 동안 45문제를, 근데 어머니, 수능 국어의 45문제가 만만한 45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문제는 전혀 친절하지 않고요. 사실 난이도로 친다면 최상위의 난이도의 좋은 문제들을 모으는 것이 수능 국어 45문제입니다. 그걸 아이들은 야생의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데, 야생의 상태라는 것이, 요즘 아이들은 어머니, 아이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되게 곱게 자라거든요. 곱게 자란다는 말을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 아이들은 자기 주변에 헬퍼를 두지 않았던 경험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 스스로의 어려움을 예상해주고 예측해주고 도와주는 헬퍼를 갖고 있기 마련이죠.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약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좀 편안하게 삶을 살아온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머니, 수능 국어 시험장에는 헬퍼가 없습니다. 평생 헬퍼가, 약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었던 친구들이 자기의 난생 처음으로 80분 동안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시험장에 가서, 심지어 자기를 고려해주지 않은, 자기 어떤 나의 어려움이라든가 나의 피곤함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주지 않은 난이도 높은 문제 45문제를 그 자리에 가서 풀어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수능 국어는 요즘 친구들한테는 약간 공포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가보시면 그 책상이 떨릴 만큼 덜덜 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능 국어가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고2 친구들을 데리고, 고2 친구들, 워낙 요즘 친구들이 약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 약합니다. 문장도 잘 못 읽고요. 고민도 많이 해보지 않았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애들이 약하니까, 자, 너희들 약하지, 고2 난도부터 시작하자. 고2 난도라고 얘기하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난이도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얘가들이 약하니까 약한 것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부드럽게. 하지만 어머니, 고2 난이도는 환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고2 난도를 가지고 공부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시험장에서 맛볼 난도는 고2 난도라는 게 없어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고2들이 봤던 산모가 좀 고2들 사이에서 어려웠다 하지만, 사실 고3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나 쉬운 시험이고, 고2들이 생각하는 고2 난도, 적정한 내가 풀 수 있는 평균 수준의 모의고사는 없습니다. 고2부터 고3까지 진행되는 모의고사, 심지어 고3 모의고사는 지금 봤던 고2 모의고사에 비해서 어머니 난도가 더더더더 올라가는데, 그럼 고2 난도를 1년 동안 익숙하게 편안하게, 사실 이건 이거잖아요. 너 약하지? 잘
이게 내 유모차 태워줘. 유모차 타고 가. 다리 아프지? 내가 너 업어줄게. 업어줄 테니까 찬찬히 가봐. 이건데 결국에 결론적으로 그 친구들은 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고위난도라는 말은 환상이다. 그러니까 이건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어렵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이 친구들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가르치지 못한다. 이게 저희가 수능 어린반의 컨셉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되거든요. 평가하는 어머니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라는 게 요즘 아이들이 학생들이 약하다는 얘기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평가원은 그 나름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약하면 문제를 쉽게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약하면 이 평가원의 의미는 그럼 수능 국어라도 어려워야지. 수능 국어라 좀 더 어려워야지. 그래야 약한 아이들이 공부를 이게 평가원의 어떤 의무 같은 것인데 앞으로 아이들이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평가원은 더 어려운 문제를 줄 것이고 그래서 수능 국어는 아이들한테 야생이 될 겁니다.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선 되게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어려운 난도를 직면해야 되는 게 수능 국어란 말이죠. 그래서 고1을 고통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셔야지 만족감을 주시면 안 돼요. 만족감도 환상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 실제로 고3 난도의 시험지를 친구들한테 주고 테스트지를 주면 아이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가 나의 약점이 너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걸 매주 직면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래야 공부가 되고 그걸 해야 수능국어라는 야생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능국어의 본질은 어머니 문장력과 분석력이에요. 여기서 어머님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력은요. 내 몸으로 얻는 겁니다. 내 몸으로 얻지 않고 남의 수업을 듣거나 보기만 하거나 편안하게 밑줄을 긋는 것. 그러니까 나를 고려한 나의 약함을 고려한 어떤 적당한 난이도라는 환상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근육도 생기지 못하겠죠. 력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어렵게 구성했죠. 모든 고3의 커리를 갖고 와서 단 고3 수업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천천히 하지만 자 이게 너희의 목표점이야. 이게 야생이야 라고 가르쳤고요. 그 어려운 수업이 사실 굉장히 월등하고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저항이 많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은 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수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버티면 효과가 좋겠죠. 이번 산모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 산모의 등급 컷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1컷이 77이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실 지금의 고2 3월 모의고사 훨씬 더 어려운 고3 3월 모의고사의 1컷이 84점입니다. 어머니. 엄매 1컷이 84점이에요. 그것보다 현저히 낮은 1컷을 보여주죠. 이 1컷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요즘 고2 아이들이 얼마나 약한가. 고2 친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3월 모의고사가 보여주는 난도가 도저히 내가 80분 동안 풀어낼 수도 없고 너무 시간도 없고 이래저래 헷갈리고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분이 아셔야 됩니다. 3월이 요구했던 지점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무엇에 비해서? 고3 수능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 77이라는 이 1컷은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동시에 부드럽고 친절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사실 이 산모를 통해서 본 수능의 출제 경향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는 잘 안 드러나고요, 어머니. 왜냐하면 화작 엄매의 난임도 아직 고2 모의고사에서는 없기 때문에 산모 이제 3학년 산모를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수능 국어는 그전까지는 어머니 저희가 그 이전 해까지는 비문학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부가 그 사교육 카르텔을 이제 방지하겠다는 입장에서 비문학 문학에서 킬러를 빼자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비문학의 난도가 굉장히 쉬워진 게 맞습니다. 3월 3학년 비문학의 난이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고2 3월의 비문학 난이도도 높지 않았어요. 근데 비문학이 너무 어렵다고 느꼈다면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정보량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정리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지 비문학의 난이도가 절대 높지 않습니다. 동시에 높게 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비문학에 되게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단 정부가 눈을 부릅뜨지 않는 파트들 문학 독서론, 3학년에는 독서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 화작,
엄매. 비문학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에서 골고루 난이도를 상승시켰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의 전략 같은 것이죠. 비문학은 정부가 하도 나서서 어렵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동시에 평가원 입장에선 등급컷을 만들어야 하고 약한 친구들을 공부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제한 나머지 영역에서 난도를 서서히 끌어올린 것이고 문학 독서론 화작 엄매에서 난도가 끌어올려지는 것은 정부가 별 관심사가 없는 영역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문학의 난이도가 정말 급격히 상승된 것을 고2 모의고사 3월과 고3 모의고사 3월에서 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향후 비문학보다 문학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질 거란 얘기고 심지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 한 5년, 6년 전에 비문학이 어려웠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의 문학의 어려움. 문학에서도 정확한 문장 분석력을 요구하는 지점으로 문학에 대한 난이도를 조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조절이 되는 거냐면 어머니 제가 두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요 45번은 이제 이번 고2 3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문학 문제입니다. 어머니 비문학은 사실 킬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문학을 풀고 나서 글이 길고 이 긴 걸 어떻게 정리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문학인데 어머니 보시면 문학은 풀면 읽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도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얘가 답이 4번이거든요. 자, 요 4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기를 좀 읽으셔야 됩니다. 어머니 보기를 보시면 옥란전에서 혼사는 가문 간의 결합을 통해 가문의 망령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주인공 가문은 가문의 명망이 떨어질 가능성을 이유로 늑혼, 강제로 결혼하는 것을 늑혼을 거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이 과정에서 보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늑혼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가문의 취약성이 가문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혹시 방금 어머니 느끼셨나요? 순차가 생깁니다. 그래 논리적으로 늑혼을 거부하고요. 늑혼 거부로 인해서 이 과정에서 가문의 취약성이 드러나고요. 취약성이 드러나자 그것이 위기를 초래하죠.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은 가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위기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어머니 저항합니다. 이게 이 보기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순차의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문학이 이런 논리적인 순차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순차는 비문학에서 요구를 했었죠. 근데 비문학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학으로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요 순서를 명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어머니 4번에 보실 때 옥란영계가 도주하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 몰래 성의 답을 넘은 것은 가문의 명망을 위해 늑혼의 저항하기 위해서였건 목적어와 서술어가 다르다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어머니? 늑호는 거부한 것이지 저항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에 저항한 것이죠. 늑호는 X치고 위기로 바꿨어야 됐어요. 다시 말하면 나와 있는 글을 러프하게 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좀 거항도 했고 뭐 이래저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위기를 해보려고 애썼던 것 같고 라는 약간의 그 몽실몽실한 솜사탕 같은 대략의 느낌으로 글을 풀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 방금 순차 정확하게 봤지. 서술어 목적어 정확하게 봤지. 그것에 맞춰서 문학을 풀어. 약간 문학이지만 세미 비문학의 느낌을 주는 지점으로 문학의 문제들을 하나 둘씩 바꿔내고 있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고2 모의고사입니다. 이번 고3 모의고사에서 34번 문제가 있습니다. 고3 모의고사의 34번은 이제 오답률 2위, 3위쯤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틀렸죠. 비슷한 모형을 보여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의 답이 5번입니다, 어머니. 근데 친구들이 틀려놓고도 원래 일반적으로 문학 문제는 틀리고 다시 보면 이래서 5번이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이 문제는 보이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를 보시면 정세 비태록에서는 악인이 어머니 보이시죠? 주어가 악인이에요. 1번 대리자를 통해 정치적 대립관계에 선행을 해코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악인이 선인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 2번 궁극적으로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죠. 주어와 서술어를 어머니 보시면 악인은요 간접적으로 선인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대리자를 통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선인 가문의 몰락을 악인이 주도하죠. 악인이 주어고요. 주도하다가 서술어입니다, 어머니. 근데 5번을 보시면 만청길이 가족을 잡아들이고 정몽렬이 가족의 급소를 도망하는 것에서
어머니 보이세요? 주어가 악인의 대리자입니다. 악인이 아니죠. 이 악인의 대리자가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다라고 문장의 주어 서술어 구조를 이렇게 바꿔놔요. 악인이 주도하는 것인데 악인의 대리자가 주도했다라고 바꾸죠.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의 구조가 다시 말하면 문장 분석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으면 이 부분을 러프하게 읽어서 2번 읽고 3번 읽어도 답이 안 보여요. 악인의 대리자가 아니고 악인이 주도했다가 옳다라고 본 거죠. 어머니 지금 보시면 그 고2 모의고사가 갖고 있는 문학의 45번과 고3 모의고사가 갖고 있는 34번이 굉장히 유사한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된 걸 아실 거예요. 문장 구조를 중시 여겼고 심지어 이 문장 구조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비문학에 많았던 것인데 비문학을 어렵게 못 내니 문학에 끌고 내려오는 것이고 그 얘기는 향후 문학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문학을 풀 때도 문장 구조 분석력이 없다. 문장을 스스로 분석해낼 수 없다라면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 본 게 이제 산모의 어떤 경향성인데요, 어머니. 그래서 고2는 사실은 정말 가능성이 높은 학년이죠. 3학년은 다급하지만 고2에겐 시간이 많죠. 그 시간 동안 5월 전략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야생 수능을 이해하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망설이거나 돌아가거나 고인한도라는 환상을 갖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약해서 약하게 가르쳐도 돼. 우리 아이가 약하니까 부드럽게 가르쳐도 돼. 아이가 편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편하다가 재수하는 거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야생 수능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동시에 문장력을 방금 보셨을 거예요, 어머니.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력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고통스럽고 스스로의 몸을 굴려서 느끼는 게 력이에요. 내가 깨면 병아리고 남이 깨면 후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스스로 깨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력을 끄집어내려면 아이들은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높은 난이도는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동시에 실력을 상승시키겠죠. 마지막으로 직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약해요, 어머니.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으실 거예요. 좀 그만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 다독이고 싶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직면할 수 없다면 아이들의 약함을 그리고 직면해서 해결할 수 없으면 어머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치에 이렇게 재수 비율이 높은 거예요. 아무도 이걸 직면하지 않고 2학년, 3학년을 편안하게 굴러가니까 그 모든 것을 조금 케어하셔서 공부 방향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